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소설을 읽어주는 남자의 정초로입니다. 오늘은 제 단편 소설집에 있는 그때 그 이름 2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2부. 지석아 밥 먹자. 엄마가 부른 소리에 지석이는 눈을 떠야만 했다. 벌써 햇님이 창가에 하얀 미소를 드리우고 있었다. 엄마는 어제도 늦게 들어오셨는데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셔서 그의 밥을 차려주었다. 학교에 다녀오겠습니다. 그는 3층에서 계단으로 뛰어내려갔다. 지석아, 계단에 뛰면 위험해.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엄마의 말을 들은 척도 안 하고 2계단씩 내려갔다. 큰 길로 내려가는 골목길에는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하루를 시작하기 위하여 분주하게 움직였다. 커다란 가방을 메고 그도 그 틈에 끼면서 내려가니 2갈래 길이 나왔다. 지석아, 우측길에서 상수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상수가 그를 발견하고 뛰어오고 있었다. 오늘은 검은 패딩 조끼와 청바지를 상수는 입고 있었다. 그는 문득 겨울이 오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다. 아직 가을 옷을 입고 있는 그는 날씨가 쌀쌀하다는 생각을 하였다. 얇은 옷이 바람에 펄럭이면서 한기가 살 속을 스며들었다. 늘 나오는 시간이 비슷해서 둘은 갈림길에서 매일 만날 수가 있었다. 지석아, 오늘 우리 집에 가자. 그래. 그는 상수 집에 한번 들어가고 싶었지만 그럴 기회가 없었다. 그런데 오늘 상수가 그를 자기 집에 초대한 것이었다. 상수 집에 간다고 하니 오늘따라 시간이 매우 더디게 가는 것 같아서 그는 계속 교실의 벽시계만 쳐다보고 있었다. 학교의 마지막 종이 울리자마자 그들은 뜀박질을 했다. 누가 먼저 상수 집에 가나 내기를 한 것이었다. 덜렁거리는 가방이 뛰는 것을 방해했지만 숨을 헐떡이면서 결국 집에 도착하게 되었다. 문이 열리고 집에 들어가자 상수 엄마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지석아, 어서 오렴. 상수 엄마는 꽃무늬가 수놓은 앞치마를 두르시고 계셨다. 부엌에서는 맛있는 음식 냄새가 나고 있었다. 여기가 내 방이야. 그의 입이 다물어지지가 않았다. 상수방이 자기네 집만 했기 때문이었다. 그의 집은 박 하나 부엌 하나인데 그 크기보다 상수방이 더 컸기 때문이었다. 책상과 의자가 좌측에 있었고 우측에는 상수 원목 침대가 놓여 있었다. 그 위에는 커다란 사진이 걸려 있었다. 누구야? 아, 저분! 아이와라비안 아인슈타인. 나는 아인슈타인과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 그는 상수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가 없었다. 그저 알고 있는 것은 상수가 영어도 잘한다는 것이었다. 상수 아빠가 유명 여대 교수라는 것을 언뜻 들은 기억이 났었다. 무슨 말을 한 거야? 아, 저분이 아인슈타인이거든. 그래서 아빠가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를 영어로 가르쳐 주셨어. 그래서 외운 것이 기억나서 한번 말해본 거야. 그렇구나. 상수는 영어 발음이 너무 좋다. 애들아 밥 먹어라. 아직 저녁 6시가 안 되었는데 상수 엄마가 불렀다. 지석이와 상수는 주방으로 갔다. 유기인형 식탁에 케이크가 놓여 있었고 돈가스와 콜라가 놓여 있었다. 오늘 무슨 날이야? 그는 상수 귀에다 대고 조용히 속삭였다. 미안. 내가 말을 안 했지. 오늘 내 생일이야. 그래? 그런데 왜 내게 미리 말을 안 했어? 그냥 까먹었어. 아들의 생일이라고 상수 엄마가 친구를 부르라고 했는데 상수가 지석이만 부른 것이었다. 다른 반 친구들도 오라고 했으면 많이 왔을 텐데 상수는 지석이만 초대했다. 지석아, 우리 집에 매일 와도 돼. 알았지? 상수 엄마가 그를 바라보면서 잔잔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상수네에서 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다. 하지만 상수 집은 남의 집이라 그럴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얼마 후 상수의 작은 누나가 들어왔다. 상수보다 2살 위인 상수 누나는 중학생이었다. 나팔꽃 같은 치마와 검정 윗도리를 입고 있는 누나의 모습에 그는 한동안 쳐다만 보고 있었다. 아무 형제가 없는 그에게 누나란 존재는 너무나도 그리운 대상이었다. 자, 우리 상수 생일 축하해주자. 상수 엄마가 주방에 불을 끄고 케이크에 불을 붙였다. 어둠 속에서 촛불이 홀로 주방을 비추고 있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상수. 생일 축하합니다. 상수 엄마가 선창을 해서 지석이도 따라 불렀다. 그는 상수 생일인데 아무런 생일 선물도 준비 못해서 미안한 감정을 숨길 수가 없었다.
미리 말했으면 뭐라도 준비해 올 텐데. 하지만 그는 막상 선물을 사려고 해도 무엇을 사야 할지 몰랐다. 국민학생인 그가 상수에게 없는 무언가를 사주는 것이 그리 간단하게 보이지가 않았다. 상수방에서 그는 상수가 학용품이 너무나도 많은 것이 무척이나 부러워서 잊을 수가 없었다. 일제 샤프와 미제 연필깎이가 있었고 그것들은 그가 늘 갖고 싶었던 것이었다. 상수가 불을 끄자 지석이는 박수를 쳤다. 상수 엄마가 케이크를 잘라서 그 앞에 놓자 그는 포크로 케이크를 먹었다. 입에서 살살 녹는 케이크를 그는 난생 처음 먹었다. 텔레비전에서 부자들만 먹는 음식으로 알고 있는 케이크를 그는 오늘 먹어본 것이었다. 케이크를 먹으면서 그는 혼자만 케이크를 먹는 것이 마음이 아팠다. 엄마도 무척이나 좋아할 텐데 그런 마음을 알았는지 상수 엄마가 집에 가서 먹으라고 케이크를 일부 담아주셨다. 그는 너무 고마워서 고개를 계속 숙여 인사를 했다. 그 모습에 상수 엄마는 물끄러미 그를 바라만 보았다. 상수는 하루 종일 있었던 일을 그의 엄마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상수 엄마는 열심히 듣고 있었다. 그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알 수 없는 감정에 휩싸였다. 그는 엄마가 늘 바빠서 이야기를 할 시간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지석아, 방에 들어가서 더 놀자. 그래. 그는 상수 집안을 보고 주눅이 들어서 말을 많이 하지 못했다. 거실에는 탁구대가 놓여 있었고 또 다른 거실 벽에는 가야금들이 벽에 걸려 있었다. 거실 한쪽 방은 상수 아빠 서재였는데 그 안에는 사방으로 책들이 높다랗게 꽂혀 있었다. 상수 방에서 그는 세계 명작 전집을 발견했다. 그의 집에 있는 바로 그 책이었다. 그런데 그 권수가 30권이나 되었다. 그는 눈이 휘둥그레지고 입을 다물지를 못했다. 상수야, 이 책 빌려줄 수 있니? 그래, 빌려가. 나는 이미 다 읽었거든. 그는 우선 두 권만 빌리기로 했다. 집에 가서 읽을 생각을 하니 집에 일찍 가고 싶었다. 그는 다른 무엇보다도 그 책이 많은 것이 가장 좋았다. 상순의 집에는 그 책 말고도 과학 관련 전집도 있고 위인전도 있고 없는 책들이 없어 보였다. 마치 도서관 같았다. 책가방에 상수에게 빌린 책을 들고 갔는데 그는 전혀 무거운 줄을 몰랐다. 오히려 발이 가벼운 느낌이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그는 가방에서 책을 꺼내어 읽었다. 책을 다 읽고 나니 벌써 하늘 저편에서 하루가 붉은 얼굴로 떠오르고 있었다. 그는 마냥 행복했다. 좋은 책을 읽으니 마음이 너무나도 평안했기 때문이었다. 네, 오늘은 그때 그 이름 단편소설 2부를 읽어드렸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